미국인으로서 저 바보 같은 범죄자가 잡혀서 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이 범죄자를 잡기 위해 이러한 수준의 노력과 후속 조치를 계속 적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차에 낙서하는 건 법에 위반된다는 걸 한국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차에 낙서한 범인을 잡기 위해 유럽까지 날아온 겁니까? 한국의 외국인 지하철 낙서 범죄에 대한 해외 반응입니다. 지난 5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미국 국적으로 현재 루마니아에 체류 중인 A씨에 대한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미국인은 인터폴에 접색 수배까지 내려진 상태였는데요. 이것만 보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지만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은 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심각한 범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인 A씨가 저지른 범죄는 바로 지하철에 낙서한 것이었죠. 일명 그라피티라고도 불리는 이 행위는 길거리 벽면 등에 페인트나 스프레이로 낙서하듯 그리는 그림을 말하는데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길거리나 지하철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에서도 홍대와 같은 예술지구에 가면 하나의 작품처럼 길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체류 중인 게 확인된 미국인 A씨와 아직 잡히지 않은 이탈리아인 B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경 인천시 남동구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낙서했으며 인천과 더불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침입해 총 8대의 전동차 외벽에 낙서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공동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로 여겨집니다. 한국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지하철에 낙서한다는 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당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도 알려지자 외국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쁜 행동은 맞지만 잡으려고 진짜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범인을 잡았다고? 정말 한국으로 인도해서 범인을 처벌할 생각이야. 뉴욕이나 파리 지하철은 지금도 누군가 낙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하철이 왜 그토록 깨끗하고 세계 최고인지 알겠다. 반대로 뉴욕이나 파리의 지하철은 왜 이토록 쓰레기인지도 알겠고 말이야. 나는 반응을 보여주며 신기해했죠. 해외 네티즌 중 특히 미국인과 유럽인들이 유독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나라의 지하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역시 당연히 지하철에 낙서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 건 알지만 자기들 나라에서는 거의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매일 이루어지는 행동인데 한국은 인터폴 수배까지 해서 잡아버리니 놀랍기도 하면서 부럽기도 한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지하철을 타보면 정말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은 낙서와 기타 풍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외국에서는 그라피티가 불법이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피티와 스트리트 아트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벽화 또는 스트리트 아트는 대중의 이해와 관심을 중요시하고 이미지가 표현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려지는 장소의 주인 허가가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예술이죠. 하지만 그라피티는 공격적인 표현과 부정적 의미가 다수 내포되어 있고 대중의 이해와 반응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범죄 행위입니다. 해외 지하철에서 하나의 예술작품들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수많은 낙서는 사실 스트리트 아트가 아닌 그라피티, 즉 불법 낙서물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특히나 그라피티가 무서운 점은 해당 장소를 범죄의 소굴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 1990년대 뉴욕의 지하철은 지금보다도 훨씬 악명 높았습니다. 지하철 차량의 바닥에서부터 천장은 온통 낙서로 뒤덮인 상태였으며 1년에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건수가 무려 15,000건에 달했죠. 이러한 혼잡함 속에서 뉴욕 지하철공사 고문에 위촉된 컬링은 그라피티가 범죄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는데요. 이후 뉴욕시는 5년간 무려 6,000대에 이르는 차량의 낙서를 지워야 했으며 낙서가 발견된 차량은 낙서를 지우기 이전에는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범죄가 아닌 경범죄에 많은 신경을 쏟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일기도 하였으나
놀랍게도 이후 뉴욕의 범죄 수는 2000년대에 이르러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뉴욕의 지하철에는 수많은 낙서의 흔적을 볼 수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미국인들은 이번에 한국 지하철에서 발생한 그라피티 사건이 범죄가 아닌 일상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부러움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고작 그라피티 장난을 잡기 위해 인터폴을 부르고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의지에 대해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청결하고 범죄가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준 또 다른 사례가 스크린도어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지하철에서 묻지마 공격으로 철로에 떨어져 열차에 치여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자 미국 시민들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된다며 두렵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났었던 뉴욕의 지하철에서 취한 조치는 고작 시민들에게 승강장 가장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당부하는 것이 다였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모범적인 지하철 사례로 꼽힌 것이 바로 한국의 스크린도어 전면 설치였는데요. 그런데도 뉴욕 지하철은 한국처럼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100년이 넘는 오래된 뉴욕 지하철 시설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경우 환기, 화재 대비, 장애인 접근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왔다는 한 여성의 경우 러시아에도 스크린 도어가 있지만 산트페테르부르크역 단 한 곳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의 스크린도어는 한국처럼 투명하고 깔끔한 유리가 아니라 정말 벽과 같은 두껍고 막혀있는 스크린도어로 미관상 너무나 형편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이 닫히는 세기가 너무 강해 사람이 들어간 채로 닫힐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다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었죠. 그런데 한국은 어딜 가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투명하고 얇아 보이는 스크린도어임에도 사람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침수나 태풍까지 막아줄 정도로 안전함을 자랑합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는 전혀 걱정 없이 탈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지하철을 겪은 수많은 외국인의 편이었죠. 주제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새기는 했지만 이처럼 외국인들은 비록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여전히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시되는 지하철 낙서에 한국은 인터폴까지 동원해 검거하는 걸 보고 한국 지하철 시스템 전체를 칭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